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이 법칙은 뭐냐 그러면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그러한 법칙이죠.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전을 하고 있죠. 바로 그 공전 운동에 대한 규칙,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 발견을 했다고요? 예,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케플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이 법칙을 알아낸 건데, 이 당시에 자료들이 말입니다, 망원경이 별로 발달 안 해가지고 뭐 정확한 그런 자료, 그리고 풍부한 자료가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뭐 빈약한 그러한 관측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규칙을 알아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인정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빈약한 자료 하에서도 이렇게 규칙을 알아냈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케플러를 인정하고 있죠. 과학계에서는. 이 케플러 법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케플러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이걸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기억도 오래 가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설명까지 하지만서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이것들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다 커버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케플러 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다. 제1법칙은. 두 번째, 행성이 타원을 그리며 공전할 때 태양은 타원의 초점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 세 번째, 행성이 타원을 그리며 공전할 때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위치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가장 멀을 때 위치를 원일점이라고 한다는 사실. 네 번째, 케플러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으로, 이 법칙에서 근일점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케플러 제2법칙은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하는 사실. 여섯 번째, 케플러 제3법칙은 주화의 법칙으로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자,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원 궤도의 법칙이죠. 이름에서 어떤 법칙인지 감이 올까요? 예. 그러니까 행성들이 공전 운동을 할 때 원운동을 하지 않고 타원 운동을 한다 하는 그 법칙입니다. 케플러가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는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운동. 왜냐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행성의 공전 운동도 원운동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케플러가 난데없이 원운동이 아니다, 타원 운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케플러의 제1법칙이에요. 예, 이때 바로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초점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타원을 어떻게 작도하는가 그걸 배웠을 것 같은데 아마 기억이 안 나죠. 예, 타원이 뭐냐 그러면, 자, 타원을 작도하는 방법은 이랬었죠.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두 개 지점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런 다음에 실로 연결한 다음에 연필로 잡아 당기면서 돌려버리면
타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타원은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좌치 또는 궤적 그런 뜻이에요. 즉 이 두 실의 길이의 합이 똑같은 점들의 좌치 또는 궤적 그게 바로 타원이죠. 하여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돌려버리면 타원이 나온다는 말은 즉 타원의 정의가 이 두 개의 실의 합이 똑같은 점들의 좌치 그게 바로 타원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하튼 이게 타원인데 타원에도 중심이 있죠. 중심이. 근데 타원에서는 중심보다 초점을 더 중요하게 취급해요. 바로 이 두 개의 지점 못을 박은 이 두 개의 지점을 초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행성들이 공전 운동을 할 때 바로 이 태양의 위치가 초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초점도 있긴 있겠죠. 하여튼 태양의 위치가 중심이 아니고 타원의 중심이 아니고 초점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여튼 자, 태양계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이게 바로 케플러 제1법칙이에요.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가 뭔지 알겠죠? 이렇게 태양을 이제 초점으로 해가지고 공전 운동을 하는데 이게 타원 운동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어떤 행성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왜? 원 운동이라 그러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느 점까지의 반지름은 항상 동일하니까요. 하지만 초점을 중심으로 태양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행성이 타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시각각 태양에서부터 어떤 행성까지의 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태양에서 어떤 행성까지의 거리를 따질 때 우리가 원일점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고 근일점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나와요. 타원 운동을 할 때 원일점은 어떤 행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위치를 말을 하고요. 원일점 알겠죠? 멀원자 태양 일자입니다. 이게 바로 날일자인데 날일이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일이죠. 그래서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행성의 위치가 원일점이고 자 근일점은 뭘까요? 태양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할 때 그때 행성의 위치가 근일점이죠. 이렇게 원일점이라고 하는 말하고 근일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타원 운동을 할 때는 그렇다 그러면 태양에서 어떤 행성까지의 거리는 그러면 이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거리로 잡아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원일점까지의 거리 이걸 행성까지의 거리로 잡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일점까지의 거리로 잡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이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평균 거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서 어떤 행성까지의 거리를 잡을 때는 평균 거리를 구해가지고 그걸 그 행성까지의 거리라고 잡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평균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원일점까지의 거리 더하기 근일점까지의 거리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평균 거리고 그 평균 거리를 일반적으로 행성까지의 거리로 잡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행성이 타원을 그리면 공전하기에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타원 궤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웠을 때 위치를 근일점 그리고 원일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우리가 타원 궤도에서요. 여기가 중심입니다. 타원의 중심입니다.